난 이 식물을 샀는데 엉뚱한 게 딴 게 자란다고. 다른 씨앗이 와서 자란 게 아니냐고. 뭐 보세요? 안녕하세요. 딱 걸렸어.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두바이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 이제 알고리즘에 터서 이렇게 식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산세베리아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외국 사이트를 이제 막 계속 구경하고 있다가 두바이에서 산세베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해요. 네. 부자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되는 식물들 이렇게 해서 뭐 금전수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식물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세베리아예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얘가 영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문 이름이 산세베리아 아닌가요? 산세베리아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스네이크 플랜트라고도 스네이크 하고요. 플랜트. 네, 왜냐면 이제 무늬가 이제 뱀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스네이크 플랜트라고도 하고요. 또 마더 인로우스 텅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쓰는 이 마더 인로우는 시어머니를 뜻해요. 시어머니의 혀.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원래 직립형으로 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이에요. 보시면 요게 이제 원종 이제 산세베리아인데 보시면 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혀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절이라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일부 미국 이제 지역에서는 또 장모님의 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이름이 영문명이 있고요. 아. 얘네는 또 보시면 제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튼튼하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키우기 쉽고 또 번식도 잘 되고요. 그리고 자구를 많이 해요. 그런 애들은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은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러고 행운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많이 인기가 좋고 그리고 또 얘네는 혹시 9월 달까지 얘네가 꽃이 피거든요. 꽃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이 환경에 잘 맞을 경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10년 이상 키울 경우에 쉽게 꽃이 오거든요. 얘네가 밤에 산소를 내뿜는 캠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화라고 하는데 이제 밤에 산소도 내뿜지만 꽃향기도 진하게 내뿜어요.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원종이 원래 산세베리아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타이거 무늬 이렇게 약간 타이거 무늬와 이제 그 뱀 무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네를 이제 신품종이 나와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문샤인이라는 산세베리아인데 얘는 색깔이 약간 은빛이 돌죠. 네네네. 얘도 이제 산세베리아 종류인데 이름은 문샤인이라고 이제 약간 은빛이 돌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끝 부분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때요? 약간 좀 진해져요. 네, 진해졌죠. 이게 이제 원종에 가깝게 변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식물이 이제 약품 처리를 하거든요. 얘네가 신품종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신품종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되게 그 유통면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얘가 이제 길고 높게 자라다 보니까 좀 짧고 귀엽게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해서 밝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얘는 조금 원종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다 보니 왜냐면 약품 처리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잘라서 이제 이제 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래 키우다 보면 얘네가 커지거든요. 얘는 원래 되게 작은 애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키우면서 묵은둥이가 되면서 이렇게 커지고 원래 원종처럼 이렇게 길게 자라요. 원래는 되게 짧고 귀엽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색깔도 진해지고 변하고요. 보시면 얘가 캠식물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산소를 내뿜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침실에 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각 방의 침실에다가 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얘는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보셨죠? 온도만 맞으면 아무 데서나 다 크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얘도 굉장히 햇빛을 광량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직광만 아니면 되지만 밝은 데서 크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좀 밝은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저기 산세베리아 사이에 수특기가 있어요? 네, 스투키 맞다. 스투키도 산세베리아과거든요. 그리고 아까 침실 얘기할 때 우리가 침실을 스투키를, 얘기할 때 늘 추천하는 식물이 스투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네, 이 스투키도 마찬가지예요. 산세베리아가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이 스투키의 등장으로 다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얘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무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전혀 다른 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같이 묶어놓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무늬가. 대부분의 이제 스투키를 보는 거는 이런 모양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많이 유통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수입되올 때 이걸 잘라요. 원래 모습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다 이렇게 잘라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얘네가 이제 말린 거라고 했잖아요. 환경에 맞춰서 얘네가 이제 변형이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특징이 자구를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구를 내면 얘네가 이제 이 모체의 3분의 1 정도 됐을 때 분리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 화분이 꽉 차요. 모체를 죽게 만들어요.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귀여워서 불쌍해서 그걸 두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떼주셔서 이렇게 다시 이건 되게 작은 애를 삽목을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지금 자랐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얘가 좀 묵은둥이 그러니까 오래된 애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키우시다가 이렇게 유통되는 것처럼 또 커팅을 해서 또 번식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구가 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데 되게 그걸 그냥 놔두면 길게 되거든요. 길고 굉장히 좀 안 예쁘게 자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나름 귀여워요. 난 이 식물을 샀는데 엉뚱한데 딴 게 자란다고. 다른 씨앗이 와서 자란 게 아니냐고. 산세베리아의 그 원종을 따라가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자라는 게 맞아요. 요렇게. 요거는 사실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유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입되올 때 흙이 없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 이 모양이 좋으니까 요대로 심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화분이랑 요 안에 있는 요거는 피트모스나 코코넛 그 껍질로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제거해 주시고 흙으로 물론 배수 좋게 머금고 있는 식물이니까 보시면은 이제 물이 부족했을 때 보면은 흙이 완전 말랐거든요. 그건 이제 보면 알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주름을 보시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보시면 여기 주름이 좀 팽팽하죠. 얘는 표면이 그래도 조금 팽팽한 편인데 얘는 어때요? 주름이 좀 깊죠. 주름이 깊어지고 조금 심하면 막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원래 품종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얘는 원래 팽팽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애여야 되거든요. 근데 위로 주시면 또 어때요? 금방 빠지겠죠, 물이. 그때는 저면관수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면관수 할 좀 여유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주고 나서 쫙 빠지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물을 주시고 산세베리아도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생겨요. 이 표면에. 그럼 그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신품종인데 얘는 한이라는 품종이에요. 대부분 슈퍼바 애들이 좀 짧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난 작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신품종을 골라서 키우시면 되고요. 얘네가 또 삽목과 번식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따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잎꽂이, 그 다음에 이제 삽목이 이제 주로 되는데 삽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할 때 얘를 잘라서 바로 흙에다 심어주는 방식을 삽목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잘라서 일자로 잘랐죠. 일자로 자른 부분을 얘를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뿌리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바로 물에 꽂았을 경우에 물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상태로 조금 말려줘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괜찮아요. 말린 상태에서 좀 꾸덕꾸덕해지거든요. 얘가. 그때 물이나 이렇게 흙에다가 삽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많이 크니까 금방 날 때는 뭐 일주일, 뭐 열흘 정도면 나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양쪽에 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흙에 심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물에다가 키운 애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났죠. 그래서 뿌리가 나고 옆에 새순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번식이 되는 거고, 여름 이제 더울 때 하시는 게 좋고 겨울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온도 이제 신경 쓰기 힘드니까. 잎을 자르고 나면은 그 잘린 부분은 다시 자라는 건가요? 잘린 부분이요? 네. 여기서 잘린 부분이요? 네. 아니에요. 잘린 부분은 여기가 이제 보시면 얘는 직립형으로 자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게 자라는 게 싫으시면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끝에를. 그러면 생장점이 잘리기 때문에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좀 통통하게 자라거든요.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복귀가 거기서 다시 자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잘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육이까지다 보니까 짧게도 자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두 개체가 되잖아요. 네. 물에 이제 오래 꽂거나 삽목을 했을 경우에 네. 이 옆에 자구가 새끼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떼서 또 심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을 여러 개를 심을 수가 있다. 여러 개체를 만들 수가 있다. 시어머니의 혀를 자르요. 시어머니하고 싸우시지 마시고요. 예, 산세베리아의 뾰족한 혀를 뾰족한 잎을 잘라주시는 게 효과적이다. 네,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분갈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얘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한이라고 했잖아요. 한이라는 품종인데 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보시면 되게 귀엽죠. 그 아가베 모양으로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아가베랑 굉장히 비슷하고 얘도 보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모체가 있고 자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안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얘는 분갈이 할 때 아까 삽목카테와 마찬가지로 과습에 약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분갈이 하면 어때요? 식물을 식재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주죠. 네. 네, 근데 얘는 물을 바로 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흙을 제거를 해주면 지금 이제 흙이 좀 젖어 있는데요. 뿌리가 다치면 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되게 알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안에가 이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원래 이제 삽목했던 부분이고 그 옆에서 이렇게 뿌리가 자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과감히 잘라주시는 게 괜찮아요. 튼튼한 애들이기 때문에 잘 큽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옆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행히 벌레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3개의 개체가 된 거고 네. 이제 얘를 이제 뿌리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물꽂이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제일 예쁜 아가베 닮은 이 아이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사서 지금 3개로. 네. 그만큼 자구가 잘 납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분의 1 정도, 모체의 3분의 1 정도 됐을 때 잘라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클 때까지 하면 얘가 위험해요. 모체가 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단 겨울에는 안 하시면, 얘네가 겨울에는 추위에 약한 식물이니까 휴면이 돼요. 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천천히 자라고 잠을 자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꿀단지 팥에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가베 닮은 이 아이를, 얘도 앞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센터를 잘 맞춰주시고. 참, 이 3개가 있었을 때보다 네.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지, 외국 잡지나 이렇게 뭐 자료를 찾다 보면은 이 산세베리아는 항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왜 원산지 같은 경우는 2m씩 자란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거든요. 여러 개를 심어서 대형 화분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멋진 플랜테리어를 또 완성할 수 있어서. 안 나오죠? 예, 거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하나는 수경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에다가 이렇게 흙을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털리거든요. 자,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색깔이 또 예뻐요. 약간 오렌지빛이 돌면서. 안 보여주세요. 아, 네네네. 아. 보여주세요. 옐로우 톤이 이렇게 돌면서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산세베리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키워보시는 걸 저 추천드려요. 노란색 화분 굉장히 비싼 화분인가요? 네, 얘는 베르그포터라고 사실 유약분이라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배수 좋게 심었고 이런 데다 심고 싶다 하시면은 물 텀을 더 길게 주셔도 돼요. 뭐 길게는 진짜 한 달까지도. 확실히 네. 산세베리아 흔하디 흔한데 이 화분이 바뀌니까 너무 고급지네요. 그렇죠. 고급져요. 네. 흙에다 심은 애들은 바로 물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식물들처럼 분갈이 후에 바로 이제 물을 주잖아요. 네. 얘는 그러지 마시고요. 한 이틀 후쯤 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주기만 잘 맞추신다면 어느 환경에서나 잘 적응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물 주는 텀은 좀 맞추기가 힘드시다, 아니면 이 주름을 보고 얘네가 주름이 깊어진다든지 쭈글쭈글해졌을 때 그때 주시는 건데, 그것도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우리 동영상 2탄을 보시면 식물 모니터 저희가 소개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를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니까 햇빛도 너무 그 그늘보다는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는 거. 너무 직광은 또 잎이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그냥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면 된다. 그리고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로 들이셔서 키워주셔야 합니다.